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경자년은 경금이라는 글자의 특성 때문에요. 바꾸어야 할 일이 많은 해라고 했었는데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생활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천간 경금과 신금의 특징인 단절, 그리고 거리두기로 인해서 단절과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입니다. 지난번에 이동건 씨하고 조윤희 씨의 이혼 소식이 들려와서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어제 윤계상 씨하고 이한희 씨가 긴 기간의 연애를 끝내고 결별을 알려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경자년, 경금의 단절의 의미를 이별의 의미로 쓰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연애 기간이 꽤 길었었는데요. 왜 결혼이 아닌 이별을 선택한 걸까요? 두 분의 사주를 가지고 그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시주를 모르기 때문에 완벽한 분석은 될 수 없어요. 부족한 분석이지만 일단 이 3주를 가지고 이분들의 성향 그리고 심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윤계상 씨는 무오년, 갑자월, 병진 일주고요. 이한희 씨는 개해년, 갑인월, 기축 일주입니다. 월이 윤계상 씨는 관인의 구조고요. 이한희 씨는 관이 굉장히 강한 재생관 구조입니다. 일단 사회궁이 관이 강하기 때문에 관이라는 틀, 단체의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분들이시죠. 제가 생각하는 결혼이라는 건 내 가족과의 삶에서 배우자와의 삶으로 삶의 형태가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두 분 사주를 보면 이한희 씨 같은 경우는 연월일이 완전히 해자축 임묘진으로 되어 있고 윤계상 씨도 월일이 해자축 임묘진이에요. 이렇게 해자축 임묘진은 가족 관계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준을 가족에게 두는 그러한 성향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일단 기존의 가족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결혼이라는 건 일륜지 대사 그리고 집안의 행사가 됩니다. 두 분 집안에서는요. 그리고 본인들의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두 분 중에 한 분만 그러한 형태라면 다른 한쪽이 맞추어주면 되겠지만요. 두 집안 모두 팽팽합니다. 각자의 가족 위주로 행사가 돌아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결혼이 성사되지 못한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분이 연애를 오래 하고도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윤계상 씨 사주는요, 일단 3주에서는 재성이 없어요. 재성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재성에 대한 욕심이 부족합니다. 재성은 내가 나의 식상, 내 기운을 써서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쟁취하고자 하는 소유욕이에요. 그러면 재성이라는 여자를 내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인데 그 욕망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해도 그냥 잘해주겠죠. 잘해주겠지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소유욕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그리고 식신이라는 건 본인 위주라고 했어요. 본인이 믿는 대로 느긋하게 그리고 한결같이 주변인을 그리고 그녀를 대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듣겠죠. 하지만 남녀의 연애에 있어서는요. 여자들은 나한테만 잘해주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점 때문에 연애의 감정은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뭐 세상이 변해서 여자가 먼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남자가 먼저 프로포즈도 하고 적극적인 게 일반적이고, 일반적인 여자들은 남자가 적극적으로 대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한희 씨가 뭐 먼저 프로포즈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이한희 씨 사주를 보면요, 이한희 씨도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식상이 강하지 않아요. 그나마 윤계상 씨는 식신이 드러나 있고 대운도 식신대운이기 때문에 자신을 잘 표현은 하겠죠. 하지만 재성이 없어서 재성이라는 결과로 드러나지 않은 거고요. 이한희 씨 같은 경우는 식상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속, 이 축토 속에 들어있는 식상을 겉으로 드러내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관이 강한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관이라는 짜여진 틀, 그리고 관이라는 건 남자잖아요. 남자에게 맞추어 주려고 하는 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남자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지 따라가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한희 씨 사주를 보면 갑인월이에요. 인월은 제가 수기로 뿌리를 내리고 병화로 자라게 하면은 멋진 나무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원국에서는 수기는 충분해요. 그러면 화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운에서 쭉 대운으로 흐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화기는 기토 일주에게는 인성입니다. 그리고 이 갑인이라는 관에게는 식상의 그런 요소가 되겠죠. 원국에 이 갑인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기토가 필요로 하는 건 인성이기 때문에요. 인성을 이용해서,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잘 하셨죠. 공부도 잘하고 대운에서 이렇게 화기가 알맞게 왔기 때문에 이 갑인이 굉장히 잘 자라고 기토 일주에게는 이 갑을 드러내는, 나라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대운에서 알맞게 화기가 와서 남들에게 이 갑인이라는 존재감을 내 노력에 의해서 잘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존재감 드러내고자 하는 게 이 목적인,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병진대운부터 이 갑인이 빠르게 자라나죠. 갑이라는 나를 드러내주는 관이 멋지게 자란 모습이에요. 그래서 갑인은 월이라서 부모 형제궁이에요. 그래서 이한희 씨 같은 경우는 부모 형제도 모두 자존감이 높은 유명 인사시죠. 일지궁 축토는 사유축 식상이 마감한 자리입니다. 자신의 식상을 이 축토에다가 숨겨두었어요. 식상이 드러나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축토라는 공간에 꽁꽁 숨겨놓고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모를 수 있죠. 만약에 대운에서 식상이 오거나 세운에서 식상이 올 때는 갑자기 원래 저런 사람이었어?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으로 식상이 드러나는 해라면 다른 사람에게 진정하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그런 해가 됩니다. 하지만 상관이 드러나는 해라고 한다면요, 간목하고 상관 경관으로 충을 하겠죠. 관하고 상관이 충돌하면 구설이 생기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갑경충이 일어났죠.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 일종의 구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동안 작던 크던 천간으로든 지지로든 이렇게 식상이 드러나는 해는 구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크진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구설이 그녀와 함께한 이유입니다. 축토 속에는 이렇게 남들에게는 이야기 못한 나만의 이야기가 감추어져 있어요. 하지만 대운에서 이렇게 병화, 사화, 오화로 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내가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병화, 사화, 오화는 이 갑인의 식상이 됩니다. 남자의 식상이 되죠. 남자의 관심, 남자의 사랑이 필요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나와 말이 통하고요. 내가 스스로 내 속내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남자의 의미가 되죠.
내 마음을 비추고 내 속을 드러내도록 해줄 남자가 계사년에 옵니다. 그래서 계사년에 두 분이 열애설이 터졌어요. 그 대상이 이제 병화일주 윤계상 씨입니다. 근데 뭐 한간에는 원래는 두 분이 연애하는 사이가 아니었는데 우연히 열애설이 터지고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이 열애설 때문에 윤계상 씨가 미안했대요. 이한희 씨한테. 그래서 서로 만나서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해. 그래서 가까워지고 나중에는 그 일로 인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된, 그래서 나중에 열애를 인정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윤계상 씨는 병화일주입니다. 그래서 병화일주들은 항상 사람들을 이렇게 비추어주죠. 따뜻하게. 그리고 윤계상 씨는 식신도 드러나 있기 때문에 느긋합니다. 그리고 자월이에요. 자월이기 때문에 강하지도 않아요. 다만 원국에 좌우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좌우충이 일어나는 그 해에는 겁재와 관의 정관의 충이기 때문에요. 윤계상 씨는 좌우충이 일어날 때 구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올해 경자년 좌우충이 일어났죠. 그래서 구설이 생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갑오년에 god가 해체되었더라고요. 천간에 모두 갑경충이 일어납니다. 윤계상 씨의 경우는 편재와 편인의 충이고요. 이한희 씨는 상관과 정관의 충이에요. 이 축토 속에 숨겨져 있던 상관을 드러내는 해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바른 생활을 하며 살고요. 남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올해는 경금 상관이 드러나니까 틀을 깨고 내 의견을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해가 됩니다. 내가 하고픈 대로 하겠다고 선언하는 그런 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계속 윤계상 씨하고 이한희 씨가 결별한 거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지만 아니다, 잘 만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사실 두 분이 사이가 좀 서먹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드러나 보이는 부분은 두 분 모두 완벽해요. 갑자, 갑인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존재감을 또 드러내는 분들이시죠. 그리고 두 분 모두 목이 강한 사주예요. 이한희 씨도 갑인으로, 그리고 대운에서도 묘진 이런 식으로 흘렀기 때문에 축토 속에 금이 있긴 하지만 금도 강하지 않고 목이 강하고, 윤계상 씨도 간목, 진토 중에 목들이 모여있죠. 그리고 대운도 인묘진으로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강한 사주들은 보통 순수해요. 순수하고 사람은 좋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지만 사실 일지궁은 배우자의 자리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남녀로 만날 수 있지만요. 결혼을 하면 일지궁이 바로 배우자가 들어가야 하는 그런 자리가 되죠. 이한희 씨의 경우는 일지궁 축토는 사유축이라는 식상이 마감된 자리로요. 밖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 식상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면 이 일지궁, 배우자와의 이 자리에서는 자신을 계속 드러내려고 하겠죠. 이 축토는 갑인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갑인으로 틀에 맞춰 살지만요. 대운이 이제 사원비로 흐르면 식상이 점점 강해지는 운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일지궁의 시기가 되고 내가 혼자 나만의 공간인 내 안방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픈 그런 생각이 강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인 남자에게 겉으로는 다 맞춰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일지궁, 이 시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목하고
축토 속에 있는 금하고가 충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지금 현재 이 축토를 지나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윤계상씨의 경우도 일지궁이 진토예요. 진토는 금인 재성 입장에서는요, 강하지 못한 그런 공간이에요. 사유축 삼합을 하는 경금 입장에서는 진토는 천살의 공간이고요. 신자진 삼합을 하는 신금 입장에서는 이 진토는 묘지의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윤계상 씨는 무진대운을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연애 감정으로 불이 확 타올라서 그냥 결혼했다면 모르지만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었죠, 두 분 다. 그리고 연애 기간이 사실 너무 길었어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 따지는 것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지궁이 배우자에게는 서로 꺼리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결혼이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 모두 자아가 강하고 그리고 부딪혀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나를 이끌어줄 그런 대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만나야지 결혼까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순수하고 멋 모를 때 그냥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알 것 다 알고 따질 것 다 따지다 보면은 너무 알기 때문에 잘 알아서 결혼이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맞지도 않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가 이혼으로 연결된다고 해도 그것도 서로에게는 상처가 되겠죠. 그래서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하죠. 윤계상 씨, 이한희 씨 사주를 가지고 두 분이 결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